한미반도체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 오늘 흐름 보면서 조금은 숨통이 트이셨을 텐데요. 최근 며칠 동안 한미반도체는 정말 사람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죠. 1분기 실적이 기대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바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HBM 장비주라면서 왜 숫자가 이렇게 약하지? TC본더 대표주라면서 실적이 왜 이렇게 흔들리지? 혹시 한미반도체 성장 스토리가 꺾인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나오니까 주가도 흔들렸고 보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와 442억 원 규모의 HBM4 제조용 TC본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강하게 반응했죠. 오늘 오전 기준으로 한미반도체는 29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왔고 전날에도 12% 넘게 상승 마감하면서 이틀 연속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오늘 올랐다가 아닙니다. 시장이 한미반도체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제까지는 실적이 약한데 괜찮을까? 였다면 오늘부터는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1분기 쇼크가 일시적이었나? HBM4 수주가 다시 시작된 건가? 2분기부터 숫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나? 이 질문이 다시 시장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번 442억 원 수주가 왜 중요하냐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미반도체는 1분기 실적이 약했습니다. 매출은 509억 원대, 영업이익은 84억 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줄었죠. 한미반도체가 그동안 HBM 장비 대표주로 받았던 기대를 생각하면 이 숫자는 시장에 실망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흔들렸고 공매도 이야기도 나오고 보유자들은 계속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는 매출이 매달 일정하게 쌓이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고객사의 발주 시점, 장비 납품 일정, 검수, 매출 인식 타이밍에 따라 분기별 숫자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HBM3E에서 HBM4로 넘어가는 전환기에는 장비 발주가 잠깐 비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분기 부진을 두고 시장이 궁금해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이게 진짜 성장 둔화냐? 아니면 HBM4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생긴 일시적인 공백이냐? 이번 SK하이닉스 수주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처럼 볼 수 있습니다. 말로만 HBM4가 좋다는 게 아니라 실제 수주가 나온 거니까요. 이번 계약은 HBM4 제조용 TC보더 4.5 그리핀 장비 공급 계약입니다. 계약 금액은 442억 원이고 지난해 연결 매출의 7.66%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 기간도 6월 8일부터 9월 2일까지로 잡혔죠. 이걸 보유자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수주 하나 나왔네로 끝낼 게 아닙니다. 한미반도체가 HBM4 장비 사이클 안에 여전히 들어가 있다는 확인으로 봐야 합니다. 시장은 이미 한미반도체가 HBM3E에서 잘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에요. HBM4에서도 계속 선택받느냐가 중요합니다. AI 서버가 커질수록 HBM은 더 많이 필요해지고 HBM4는 더 높은 성능과 더 안정적인 생산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장비 난도도 올라갑니다. 고객사는 그냥 아무 장비나 쓸 수 없어요. 수율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고 생산성을 맞춰주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TC본더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한미반도체가 이번에 SK하이닉스와 다시 HBM4 제조용 장비 계약을 맺었다는 건 시장이 기다리던 확인에 가까운 뉴스예요. 물론 여기서 바로 흥분하면 안 됩니다. 오늘 급등이 반갑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다시 간다. 이렇게 보면 위험합니다. 한미반도체가 진짜 다시 성공 시나리오를 만들려면 이번 수주 하나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시장은 바로 다음 질문을 던질 겁니다. 추가 수주가 이어지느냐? 2분기 실적에 실제로 반영되느냐? 매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률도 다시 살아나느냐? SK하이닉스뿐 아니라 다른 고객사나 장비 포트폴리오 확장도 이어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나온 수주는 반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수주가 매출로 잡히고 그 매출이 마진으로 남고 그 마진이 다시 시장 신뢰로 연결될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오늘 상승률만 보면 안 됩니다. 오늘 뉴스가 앞으로 숫자로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수주가 나왔고 주가가 반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반응이 하루짜리인지
아니면 다시 추세를 만드는 시작인지 확인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오늘 가격 흐름도 단계별로 봐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29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오면서 30만 원 재돌파 기대가 다시 생겼습니다. 여기서 30만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미반도체가 다시 시장의 기대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를 보는 심리선에 가깝습니다. 29만 원대에서 버티면 시장은 이번 수주를 꽤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만 원 위로 올라가서 거래대금이 붙고 그 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줘야 진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오늘 급등 후 다시 밀려서 28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 아직 매물이 많다는 뜻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유자 입장에서는 오늘 장중 고점보다 종가가 중요합니다. 좋은 뉴스에 장중 급등하는 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좋은 뉴스가 나온 뒤 가격을 지키느냐입니다. 종가가 29만 원대에서 버티고 다음 거래일에도 30만 원 회복 시도가 이어진다면 시장은 한미반도체를 다시 수주 회복주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적 전망도 같이 봐야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한미 반도체의 2분기 매출이 2,276억 원, 영업이익이 1,103억 원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도 48%대까지 거론됐죠.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많이 벌 수 있다 때문이 아닙니다. 1분기 실적 부진이 구조적인 둔화가 아니라 장비 발주 공백에 가까웠다는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2분기에 실제로 매출이 크게 회복되고 영업이익률까지 다시 살아난다면 시장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분기 쇼크는 일시적이었네. HBM4 장비 사이클이 다시 열리고 있네. 한미반도체는 아직 끝난 게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2분기 숫자가 기대보다 약하면 오늘 수주 뉴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지금 기대와 확인 사이에 있습니다. 기대는 오늘 주가를 올렸고 확인은 앞으로 실적이 해줘야 합니다. 그럼 보유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일단 오늘 뉴스는 분명 긍정적입니다. 1분기 실적 쇼크 이후 실제 수주가 나왔다는 점에서 시장의 의심을 줄여줄 수 있는 재료예요. 하지만 보유자가 여기서 해야 할 건 무작정 환호가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첫 번째는 29만 원대 유지 여부입니다. 오늘 올라온 가격을 종가 기준으로 지키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30만 원 재돌파입니다. 30만 원 위로 올라가서 거래대금이 붙으면 시장이 다시 한미반도체의 기대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추가 수주입니다. 이번 442억 원 수주가 시작인지 단발인지에 따라 시장의 평가는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2분기 실적입니다. 수주가 실제 매출과 마진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수급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위 가격에서 사주는지 봐야 합니다. 개인만 따라붙고 큰 돈이 빠져나가면 상승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이 5가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신규로 보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바로 좋은 매수 자리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한미반도체는 기대가 큰 종목입니다. 기대가 큰 종목은 좋은 뉴스에 크게 오르지만 확인이 늦어질 때는 다시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오늘처럼 이틀 연속 강세가 나온 자리에서는 이미 단기 자금도 꽤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급하게 따라가기보다 눌림과 회복을 같이 봐야 합니다. 30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고 그 위에서 버티는지 혹은 눌림이 나왔을 때 28만 원대 후반에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장비주 전체가 같이 살아나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자리는 다릅니다. 한미반도체가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도 너무 뜨거운 자리에서 무리하게 들어가면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놓칠까봐 따라가는 날이 아니라 이번 수주가 정말 추세를 만드는지 확인하는 날로 보셔야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정말 중요합니다. 한미반도체처럼 개인 관심이 큰 종목은 좋은 뉴스가 나오면 개인이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더 오래 가려면 위에서 받아주는 큰 돈이 필요합니다. 29만 원에서 사는 돈과 30만 원 위에서 사는 돈은 성격이 다릅니다. 30만 원 위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받아준다면 시장이 그 가격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반대로 개인만 따라붙고 기관이 위에서 계속 덜어내면 단기 반등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공매도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최근 한미반도체는 공매도 부담이 컸습니다. 그런데 수주 뉴스가 나오고 주가가 버티기 시작하면 공매도 물량이 되사야 하는 압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숏 커버링이 나온다고 보면 안 됩니다. 조건은 가격이 버티고 추가 수주 기대가 이어지고 실적 전망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조건들이 맞으면 공매도는 부담이 아니라 반등의 연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1분기 실적 쇼크로 생긴 의심을 SK하이닉스 HBM4 수주로 다시 돌려세우기 시작한 날. 아직 완전한 승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반전의 첫 장면은 나왔습니다. 이제 성공 시나리오는 이렇게 이어져야 합니다. 수주가 나왔고 주가가 반응했고 다음은 추가 수주와 실적 반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마진 회복과 시장 신뢰입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한미반도체는 1분기 쇼크를 딛고 다시 HBM사 장비 대표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수주 이후 추가 흐름이 약하고 실적 확인이 늦어지면 오늘 급등은 단기 뉴스 반응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흥분보다 기준이 더 중요한 날입니다. 기대가 다시 살아난 건 맞습니다. 이제 그 기대가 숫자로 이어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흐름에서는 한미반도체 하나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이번 수주는 한미반도체만의 뉴스가 아니라 HBM4 장비 사이클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한미반도체에서만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반도체 장비주,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그리고 다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까지 흐름이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진짜 강한 장에서는 대표주 하나만 오르고 끝나지 않습니다. 대표주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관련 장비와 소재, 후공정, 전력 인프라로 돈이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가 강했다면 이제 봐야 할 건 그 돈이 어디까지 번지느냐입니다. 이걸 보는 사람은 뉴스 하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이 이동하는 길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자료도 이 흐름에 맞춰봐 주시면 좋습니다. 오늘처럼 한미반도체가 수주 뉴스로 급등하는 날에는 단순히 지금 사도 되나요? 만 고민하면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중요한 건 이 뉴스가 한미반도체 한 종목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반도체 장비와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돈을 움직이는지 보는 거예요. HBM사 장비 수주가 실제로 돈의 흐름을 바꾸는지, 장비주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지, 대형주로 다시 돈이 돌아가는지, 공매도 압박이 숏 커버림으로 바뀌는지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는 오늘 같은 급등장에서 감정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는 그냥 이 종목 사세요 이런 자료가 아니에요. 한미반도체 이후에 시장의 돈이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번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전 체크 1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찍어주는 자료라기보다는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펼쳐놓고 보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미반도체가 수주 뉴스로 급등할 때는 한미반도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를 같이 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둘게요.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서 나는 한미반도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수주 뉴스 이후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 같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더보기란 파란색 링크를 먼저 열어두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자료 신청 흐름까지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게 해두겠습니다. 이제 이 자료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 먼저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한미반도체 이후에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해둔 겁니다.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 수주 뉴스로 움직였다고 해서 한미반도체만 보고 끝내면 좁게 보는 거예요. 그 돈이 SK하이닉스 같은 HBM 대형주로 이어지는지, 삼성전자처럼 HBM사와 엔비디아 공급망 기대가 있는 대형주로 번지는지,
움직이는지, HPSP 같은 장비주로 같이 움직이는지, 리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넘어가는지,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를 같이 보는 겁니다. 이걸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뉴스가 나온 뒤 급하게 찾게 되고 그때는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무조건 이걸 사라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흐름별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만든 자료예요. 시장이 진짜 강하면 한미반도체만 오르고 끝나지 않습니다. 한미반도체에서 시작된 HBM 장비주 관심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고 장비 소부장으로 번지고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넘어가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때문에 전력 인프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또 코스피 거래대금이 살아나면 증권주와 금융주까지 같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미반도체만 잠깐 오르고 다른 섹터로 돈이 전혀 번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반도체 전체가 강하게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느 섹터까지 번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타점 기준 4개예요.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미 늦은 자리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특히 오늘 같은 한미반도체 흐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타점을 가격 하나로 박아놓은 게 아니라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보게 정리해놨어요. 수주뉴스로 급등할 때도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종가로 버티는지 봐야 하고요. 눌림에서는 기준선을 지키는지, 회복 구간에서는 거래대금이 붙는지, 과열 구간에서는 윗꼬리와 차익 매물이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전 체크 10가지도 꼭 보셔야 합니다. 손실은 종목을 몰라서 나는 경우보다 기준 없이 들어가서 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뉴스 보고 급하게 들어가고 급등했다고 놓칠까봐 따라붙고 비중을 한 번에 크게 넣고 손절 기준 없이 버티고 나중에는 내가 왜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매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0가지를 넣어놨습니다. 내가 뉴스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미 너무 오른 자리는 아닌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고 있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비중을 너무 크게 넣는 건 아닌지, 분할 진입 계획이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걸 매매 전에 한 번만 체크해도 감정 매매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바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잇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그냥 한 번 보고 끝나는 요약본이 아니라 한미 반도체처럼 수주 뉴스와 급등이 나오는 종목을 볼 때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해둔 자료예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더보기란에 파란색 링크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자료에 맞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댓글 중에 이런 말씀을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내용 좋은 건 알겠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한미반도체 하나만 봐도 챙길 게 정말 많습니다. HBM 흐름도 봐야 하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움직임도 봐야 하고 엔비디아와 미국 반도체 분위기도 봐야 하고 환율, 금리, 코스피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에 장비주,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외국인과 기관 수급까지 같이 보려면 이걸 매일 혼자 전부 챙기는 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매매 전 체크리스트, 지표 사용 설명서 같은 자료들을 한 곳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려는 흐름이에요. 다만 이 부분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 매도 찍어주는 리딩방이 아니고요. 수익을 보장하는 방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료와 한미반도체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흐름, 장중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보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자료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혼자서 매일 시장을 다 챙기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편하신 방법으로 도움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이번 442억 원 수주를 시작으로 추가 수주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30만 원 위에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 급등은 분명 반가운 신호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오늘 올랐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 수주가 실적으로 연결되고 그 실적이 다시 시장의 신뢰로 이어지느냐입니다. 수주가 나왔고 가격이 반응했습니다. 이제는 이 가격 위에서 누가 사주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에서 시작된 돈이 반도체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번지는지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